네, 6월 2일 수요일 아침 오프닝 벨 2부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 벨 2부 함께할 전문가분 모셔볼 텐데요. 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그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뭐 네. 소비재뿐만 아니고 뭐 화장품, 여행업종 뭐 네.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뭐 수혜주 찾기느라고 엄청 바쁜 것 같던데 네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앞서서 거론한 업종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예상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화장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테니까 아, 그렇죠.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뭐 이제 백신 여권 이력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괌하고 사이판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여행 관련주들도 수요가 몰릴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백신을 허가한 게 모더나 화이자거든요. 네. 얀센까지 됐는데 지금 우리 지금 보면 주력이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어떤 항공에 대한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수요는 당장은 아니고 아마 하반기 이후부터 아마 3분기라든가 4분기부터는 좀 그쪽에 항공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승세가 이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워낙 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풀리면 폭발적으로 풀리면서 아마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조정일 때마다 좀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하반기 이후에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각 증시 상황은 어떤지 함께 특징주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우리 시간 개장을 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지수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면서 3,23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은 0.05% 소폭 상승한 985포인트 선을 흐르고 있네요. 자,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1,5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637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함께 750억 원 가까운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외국인과 기관 어제 이어서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500억 원, 기관이 1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들은 7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74% 상승하면서 81,200원에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소폭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도 함께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0.7%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만 지금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비엠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지금 전선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이제 호황이 이뤄진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관련주들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온전선이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39,35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일진전기도 함께 11%대 급등세, 대원전선과 LS도 지금 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BI 메탈도 4.52%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주들 그래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가 2%, 하나투어 1%, 참 좋은 여행 4%, 세중이 10%대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랑풍선과 롯데관광개발, 특히나 인터파크가 10%대까지 탄력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주도 함께 보셔야겠죠. 뭐 이제 사이판의 노선이 이번 달부터는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5%,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진에어가 6%, 제주항공 5%대까지 탄력을 또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애경산업이나 한진칼 우선주까지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유지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격이 쌍. 네, 증시 상황과 함께 특징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요, 뭐 전선 관련주, 가온전선 막 29%막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여행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네. 흐름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네네.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 전선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요새 보면은 이제 업종별로 또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들어오는 업종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아마 이제 전선주들이 어떤 뭐 구리 가격 이런 거 영향해서 오르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들어오른 업종이 이제 건설 쪽이 좀 들어올랐거든요. 네. 그다음 지난번에 또 시멘트주들이 오르다가 요새 주춤하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제 업황에 따라서 이제 아마 순환매가 오르지 않을까 업종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키포인트는 지금 전 고점이 3,260선이거든요. 네. 과연 이제 3,260선을 돌파를 하냐? 만약 돌파를 한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덜 어른 업종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뭐 전선이라든 건설 이런 업종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샤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네. 그 뭐라 그러죠? 시황 같은 걸 보내주시는 분의 자료를 좀 받고 있는데 네. 그분이 보니까 이제 당분간 이제 환율 같은 것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화가 강세고 달러가 네. 약세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좀 네.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환율이 중요한 이제 팩터인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강세가 예상이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고 네. 약세가 예상되면 당연히 이제 유출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의 제가 포지션이 지금 뭐 요새는 이제 거래소도만 이제 순매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선물에 대한 옵션이 지금 완전히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아직은 그 우리가 이제 시그널이 이제 인출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제 옵션 만기일이랑 과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옵션 만기일까지 아마 정거점 3,266을 한번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어질지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중요한 거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과연 또 1,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코스피에서 강세가 나오면은 또 코스닥 종목들은 오히려 또 약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걸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특징지로 보면은 이제 완전히 분산이 되거든요. 네. 뭐 정치인 관련주도 뭐 분산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또 뭐 TJ 미디어가 갑자기 또 상한가 치는데, 네. 우리 이제 노래방 가면 항상 TJ 미디어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도 노래방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로 뭐 무성기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네네.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주 지금 TJ 미디어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트위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춤추는데 네네. 오늘은 또 삼성출판사 아기 상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 일단은 또 삼성출판사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뭐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또 네. 가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대성 파인텍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건 이 국제 유가거든요. 유가를 봐서는 이제 세계 경기가 완전히 회복세로 확신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67불을 넘어서 거의 2018년도 하반기 아마 최고치를 이제 돌파하는 수준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유가 관련주들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뭐 흥구석유라든가 중앙에너버스. 그다음에 이제 네. 중요한 건데 S-오일이 또 갑자기 또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아까도 우리 뭐 일부에서 어떤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가장 뭐 쉬운 시장이겠지만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우리가 이런 또 테마주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항공 이런 쪽에서 좀 우리가 매수 타임을 조금 이렇게 넓게 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오프닝 벨만 잘 시청하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뭐 특별한 원가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제 이번 주에 과연 정거점 뚫을 3,260선을 것인가. 돌파할 거냐. 그래서 네. 돌파한다면 또 굉장히 강한 시장이 나올 텐데 그때 되면 아마 또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또 부각을 좋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또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안 또 물려가 계셨던 분들 마음 알이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또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또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 함께해 볼 텐데요. 이슈킹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네, 적정주가 상향 종목 네네, 네, 맞습니다.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함께 이제 보시죠. 2%를 한 지 네. 거의 이제 6개월째 되거든요. 네. 거의 이제 벌써 그렇게 됐어요. 6월이면 이제 7개월치 들어가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보면 이제 적정 주가를 상향한 종목을 봤을 때 이번 주처럼 종목 수가 없는 게 없었어요. 네. 지금 4종목밖에 안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네이버의 제 기준에서는 4종목이고 뭐 여러 가지 FM 가이드나 이런서는 뭐 많은 종목이 나왔지만 네. 실제적으로 우리 기준에 맞는 어떤 걸 봤을 때는 딱 4종목만 나와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게 4종목이 주가가 빠지면 이제 완전히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다행히도 4종목이 다 플러스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네. 아마 오늘은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이제 5월 달에 네. 상승률 상위 30종목을 한번 또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간이 좀 남아야지만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종목인데요. 일단 24일 날 딱 한 종목 있었어요. 금호건설인데 네. 금호건설이 1위를 차지했고요. 3.15%. 이제 그다음에 5월 25일 날은 이제 한원시스템, SK렌터카, 삼성증권에서 4종목이 나왔는데 2위가 SK렌터카 2.26%, 3위가 한원시스템, 네. 4위가 이제 삼성증권을 기록을 해서 아마 증권주가 또 이렇게 랭킹 안에 들은 것도 참 굉장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8주차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평균 수익률이 4종목이 2.24%여가지고 누적 네. 수익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아우, 지금 좋아요. 네. 9.2%까지 올라왔거든요. 역시 이런 수익률은 지수가 오르면 당연히 오르고 그렇죠. 이제 지수가 빠지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그래도 이런 포트폴리오 자체는 어떤 하락할 때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차로 봐도 많이 빠진 게 0.78%밖에 안 되니까 어. 사실상 지수가 많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1% 미만이니까 아마 네. 이런 전략이 아마 우리가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치 않을까 이렇게 적합한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시드머니가 작은 사람들은 이거를 급해서 못하죠. 막 그렇죠. 움직이는 종목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시드머니를 늘려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주식에서 돈을 벌면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뭐 20, 30대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텐데 네. 이때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주식에서 좀 돈을 버시면은 충분히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네. 오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증권사 레포트 중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린 종목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뉴스 증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단 8시 50분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사화된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1주, 2주, 3주, 5주, 8주에서 8차 중에서 5번은 성공을 했고 4, 6, 7, 3번은 실패를 했는데 네. 일단 누적 수익률은 9.2% 아마 좋아요. 10%를 네. 아마 또 돌파하지 않을까 그럴 것 예상을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산출은 이제 추천일은 뭐 우리가 금요일날 종가를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 내는 할 수는 없고 네. 적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틀만을 제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단기 투자를 제가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건 뭐 제가 뭐 한 달, 2달까지도 평가할 수 없는 거. 그건 뭐 네. 우리 자산 운용사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네.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투자금을 일단 종목당 동일하게 하는 걸 원칙이고 그다음에 바스켓 매매라는 거는 한 바구니에 네. 한꺼번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바스켓이라는 매매라는 아.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 파생 거래할 때도 네. 이제 우리 뭐 차익 거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네.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해서 바스켓으로 담아서 뭐 한 방 두 방 고르거든요. 이제 네,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스켓 할 때 보면 한 뭐 50종목도 있고 뭐 100종목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피 200 내에서 하기 때문에 뭐 네. 200종목도 할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이제 한 방 한 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한꺼번에 200종목을 주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미리 시스템으로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 하도 뭐 이런 전산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종목 수도 많고 선물 옵션 이런 포지션도 다양하지만
그런 이제 전산 프로그램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뭐 아니 저런 정말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주차 수익률 보시면은 일단은 금호건설 1위, SK렌터카 2위, 한원시스템 3위, 삼성증권이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 상위 정보 리스트를 보면은 일단은 1주차에 한미반도체는 2위, CS민대는 3위, 카카오는 5위. 그다음에 네. 3주차에 효성화학이 1인데 최근에 또 뭐 한미 반도체도 뭐 반도체 부족 얘기 나오면서 좀 그래도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CS빈대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오면서 이거 풍력에 있어서는 1위 회사거든요. 계속 지금 또 레포트가 좋은 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 네. 5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효성그룹은 여기서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효성화학이 기록한 이런 주간 수익률 20%는 아마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뭐 테마주들은 상관이 없지만 네. 이런 뭐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은 어널리스트들도 어떤 그래도 내재가 있는 종목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사이에 20% 넘기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6주 차에 이제 한정 KPS가 또 11.53% 4위를 기록했는데 네. 우리 또 뭐 한정 관련주들 뭐 브라더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정 그렇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올랐는데 일단은 6주 차에 한정 KPS가 4위를 기록을 해서 아마 랭킹 안에 들려면 이제는 뭐 적어도 네. 1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네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는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를 항상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그럼요. 7주 차에는 뭐 SBS가 10%임에도 불구하고 랭킹에서 벗어났고 역시 8주 차에는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괜찮았지만 크게 오른 종목은 없었다. 그래서 네. 제가 종합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건설은 이제 교보증권에서 일단은 레포트가 나왔는데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이제 타이어 제조업 판매를 이제 목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현재는 이제 건설하고 기타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로서는 이제 27개사가 있으며 뭐 대표적으로는 금호리조트, 아시안항공. 아시안항공은 이제 조만간에 네. 아마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인수를 완료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진행 중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금호건설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이라든가 토목, 주택, 플랜트, 환경 모든 분야에 걸쳐 뛰어난 시공 능력과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성장했는데 특히 이제 공항 사업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였기 때문에 네. 공항 사업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경쟁 우위 요소는 일단은 뭐 건축 토목, 플랜트, 그다음에 이제 공항 사업은 이제 국내에서 뭐 인천공항이라든가 무안공항, 양양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 일단은 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내 최고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국제공항이 7개가 있어요. 7개인데 네. 여기서 빠진 게 저 볼 땐 김포가 빠져 있는 것 같고 부산이 빠져 있고 하나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하나는. 네, 뭐 양양도 국제공항이고. 양양도 그렇죠. 그 무안 포항이 국제공항이 아니죠. 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하나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네. 이제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칼에 있던 지원하는 사람은 아하. 다음 중 국제공항이 아닌 거 이제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토목 분야에서는 네. 도로, 항만, 철도, 택지 등 뭐 다양한 기반 시설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또 인천에 어떤 LNG 저장 탱크 공사, 네. 뭐 인천 연료 전지, 뭐 네네. 태안 복합 활용,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도 다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뭐 금호건설만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금호건설이 독보적인 걸 일단 공항 관련 이런 사업에서는 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환경 부문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KIT 공법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여기서 네.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네. 또 뭐 이제 우리 이 회사가 이제 제주공항의 증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건대역 가면 이제 스타시티라고 이제 높은 빌딩 있거든요. 또 그때 그게 된 지가 한 10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건축물이었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성수역의 그 뭡니까? 포레스트인가? 거기가 이제 네. 최고의 건물인데 아파트 뭐 거기가 이제 복합 뭡니까? 네네. 주상 복합인데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건대 스타시티가 그래도 또 인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호 건설하면 이제 아파트의 어떤 브랜드가
어울림의 어울림. 어울림이 이제 네, 규모인데 2003년에 런칭이 돼가지고 일단은 좀 어떤 그 주민들하고 다가가는 친근감이 있는 어떤 브랜드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 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역시 뭐 두바이 공항, 아부다비 공항, 베트남 근화지 플라자 등 공사인데 역시 해외에서도 일단 공항 관련 네. 사업에 좀 일가견이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이 일단은 뭐 건설 회사들도 이제 항상 뭐 새로운 사업을 해야겠죠. 뭐 이제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이제 물 관련해서 사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런 어떤 정부 정책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신동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회사 보면 이제 망여가의 어떤 고도 정수 처리 부분이 네. 일단 국내 최초로 일단은 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주택의 리모델링이라는 건축물 고급화 이런 네. 거는 뭐 당연히 하는 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해외에서도 일단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상하수도 실외의 어떤 원조 자금 공사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해외 공항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경협 사업에도 적극 일단은 참여를 하는 기업이 금호건설인데 일단 1분기에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무려 34%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5% 증가한 4,126억,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223억인데 일단은 주택 부분의 착공수가 늘음으로써 일단 주택 부분이 기여했다고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토목은 무려 76% 감소를 했는데 일단은 이쪽은 좀 아직은 안 좋다. 그다음에 건축은 일단은 11.8% 일단 증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신규 착공 단지가 증가함으로써 무려 75%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영업 가이던스 일단은 이제 가이던스는 회사가 목표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컨센서스는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건데 일단은 회사가 가이던스가 5.2%였는데 일단은 5.4%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올해 그러면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0조 4천억, 영업이익은 무려 38% 증가한 1,172억. 그래서 일단은 주택이라는 어떤 건축 이런 실적 호재에 힘입어서 연간의 가이던스가 1,060억인데 아마 네. 1,060억을 일단은 상회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건데요. 일단 어울림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많이 늘어난 공공 자체 분양 사업 증가로 일단 주택 부분에 추가 수익도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를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을 했고 네. 투자 의견도 매수를 일단 그대로 유지가 했는데 일단은 추정포를 6.65냐 건설업종이 포가 좀 낮아요. 그래서 6.65로 일단은 평균으로 일단 잡았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정부 주도 진행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도 일단은 참여함으로써 수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목표가를 올렸는데 아마 동사는 현재 퍼가 4.7배 정도거든요. 좀 네. 낮은 거.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일단은 4천억. 네. 그래서 뭐 최소 3년 이상의 매출액이나 영업이 일단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도적인 일단 공급 부문 영업 실적.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완료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많아짐으로써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돼서 어쨌든 간에 이 회사도 뭐 배당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배당주 이런 걸 봐서도 지금은 우리 어널리스트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 1위를 기록했는데 아마 이제 LH 발전하고 금호건설 공공수지은행 보시면은 계속 꾸준히 일단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매출액이 1조 8천억, 2조 가까이 되는데 시총은 훨씬 못 미치는 일단은 4,100억대 유지하고 있고 퍼 자체는 이제 여기는 12 정도로 나오는데 일단은 건설업보다 대비해서는 일단 평균 대비해서는 일단 낮은 수준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보시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고 투신이 지난주 말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들도 뭐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지만 네. 매수가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주가 자체 차트를 보시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네. 아직도 차트는 일단은 좀 견고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어떤 트렌드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악재가 없는 한 네. 금호건설 주가 자체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좋죠, 종목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보유하면 되는데 네. 이제 없으신 새로 분들은 신규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도 꼭 물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미리 네. 좀 이렇게 선침해하는 전략이 좋은데 물론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산다 하면은 네. 이제 손저가를 잡고 들어가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손저가 잡기에는 좀 수익률 자체가 높지는 않고 네. 아마 손저가 잡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테마주를 하는 게 오히려 아, 보이는데 그거는 네.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니까. 너무 크니까 네. 이제 위험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단은 SK 렌터카입니다. 요새 보시면 뭐 제주도 가시면 알겠지만 뭐 렌터카 뭐 항상 많이들 엄청나죠. 이용하죠. 네. 지금 뭐 경쟁이 엄청 심한데 이제 목표가는 이제 SK 렌터카가 11,000원에서 이제 17,000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네. 했습니다. 동사는 일단은 1988년에 설립이 되면서 2012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임대하는 장기, 중기, 단기 렌터카 사업과 이제 중고차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동사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12.3%로 업계 2위권인데 아마 1위는 롯데 렌터가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8년 9%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는 중에 있는데 그다음에 또 SK 네트워크스도 지난번에 AJ 렌터카 인수하고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점유율이 비슷해요. 네. 제가 볼 때는 SK 뭐 네트워크스는 한 3위 정도 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회사 만약에 분석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 회사에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486억, 네네. 영업이익은 3% 증가한 197억인데 네. 아마 SK 네트워크스의 어떤 렌터카 사업부 차량 이관으로 차량 대수가 이제 지속 증가 중인 이제 SK 네트워크에서 이쪽으로 계속 이관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통합보다는 사업부 이관을 통해서 이쪽에서 이제 SK 네트워크스는 점유율이 낮아지고 여기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네. 나중에는 이제 이쪽으로 전부 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비수기에도 제주도의 어떤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단기 렌터 부분에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사실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렌터카 회사들은 장기 렌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되는데 단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또 네네. 상황에 따라서 뭐 네.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는 또 이런 게 수요가 갑자기 줄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공항도 보시면은 리무진 버스가 안 다니는 걸 아시겠어요? 리무진 버스가 안 다녀. 서울 도심에서 맞습니다. 강남 안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보면 이제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우리 고속버스라든가 대형 버스 지금 기사하시는 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실 것 수요가 같아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장기 렌터카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은 좀 단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는 아직도 좀 요원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 이제 1분기 등록 대수가 13만 5천 대로 일단 SK그룹 편입 이후에 매분기 7,500대 수준의 차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렌터카는 단기 렌터카 영업에 차질이 있었지만 네. 지금 제주도가 워낙 그 화랑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어떤 단기 렌터카 은행률이 급증세를 보면서 일단은 아마 수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장기 렌터카 부분은 코로나19가 무관하게 뭐 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급격한 성장은 지금 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중고차 가격 상승도 일단은 중고차 판매 매출의 긍정적인데 아시다시피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거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신차가 계속 늦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좀 급하신 분들은 일단은 네. 중고차를 사자 해가지고 지금 중고차 가격이 약 10% 정도 올랐거든요. 이제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중고차 시장도 굉장히 화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난 9,334억,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789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무려 82% 증가한 329억, 그래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는 게 일단은 이 SK 렌터카인데 렌터카 5년 동안에 등록 대수 아마 추이를 보면은 2017년에 70만 대, 네. 그다음에 85만 대, 95만 대,
이제 작년에 100만 대를 돌파해서 105만 대고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제 108만 대 해가지고 성장률이 일단은 1분기에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승용차 등록 대수도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렌터카를 이제 승용차 비율로 봤을 때는 2017년에는 4.1%에서 작년에 5.3%인데 올해 1분기는 벌써 5.4%에서 아마 이 수치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차를 사는 것보다는 이제 렌터카가 좀 빌려 쓰다가 또 새로운 모델 나오면 또 빌려서 일어났다. 그렇죠. 아마 추세가 아마 바뀌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마 이제 내연기관 차는 없어지고 이제 전기차가나 수소차 오면서 아마 이런 어떤 현상이 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역시 아까 롯데 렌탈이 23%고 네. 지금 이제 SK 렌터카는 이제 SK 네트워크 이전 중인데 20.3%니까 아마 지금 목표를 하는 게 이제 합해가지고 1위를 타라는 게 목표예요. SK 그룹에서는 이제 롯데를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잡을까. 그다음에 현대캐피탈이 11.6, 하나캐피탈이 3.6. 그래서 지금 뭐 나머지 영세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 업체는 롯데가 1위, SK가 2위, 3위가 현대다. 이렇게 네. 아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11,000원에서 17,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일단은 수익률에 있어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위에서 매출액과 시총이 비슷하죠. 그래서 매출액은 8,635억, 그다음에 시총은 6,431억, 퍼는 19.27 돼서 일단은 코스피 서비스업 대비해서는 약간 퍼가 높은 편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수급에 있어서는 연기금들은 지속적으로 일단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투신사도 일단은 아마 매수 반복이 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일단은 매수하는 그런 날이 훨씬 많았다 생각이 되고 외국인들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이제 살 때는 많이 사지만 네. 일단은 또 지속적으로 일단 매도하는 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기관들이 일단은 주체가 되는 네.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은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종목을 예. 괜찮다라고 보세요.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매수 매도가 이제 힘겨루기 할 때 네. 이제 수량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과연 이제 센 놈이 누구냐.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겠죠. 이제 매도가 수량이 맞느냐, 매수가 맞느냐 가지고 이제 이게 엇갈릴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수량이 많은 쪽이 이제 그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네.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SK 렌터카는 차트 모습이 좋죠. 그러네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에 가지고 지금 RSI가 지금 불꽃놀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딱 시작이 되는. 이 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렌터카까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원 시스템입니다. 한원 시스템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열 관리 시스템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그런데 지금 이제 뭡니까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임자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네네. 지금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3개 후보들이 좀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뭐 다음 달에는 아마 이달이죠. 이달에는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 전자, 전기, 기계, 기구용 부품 그래서 86년에 설립이 돼서 96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네. 상장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의 열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단일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품질 및 성능을 결정짓는 공조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일단은 자랑하면서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원래 이제 한라 그룹이었죠. 한라 네. 그룹 해가지고 이제 1분기 실적은 기대치보다 좀 낮았습니다. 매출액은 일단은 12% 증가한 1조 8,700억, 영업이익은 무려 58% 증가한 940억, 영업이익률은 일단은 5%를 기록했는데 아마 영업이 있어서는 이제 컨센서스를 좀 소폭 하락한 실적, 그래서 한 4% 정도 하향 실적을 기록했는데 일단은 매출을 보시면은 아시아에서는 무려 33% 증가를 했고요. 네. 미주에서는 오히려 8% 감소, 유럽도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률 역시 일단은 아시아가 3.6%, 북미가 1.8%, 유럽이 2.3%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아시아 지역이 일단은 좋았던 거는 일단 한국과 중국의 어떤 기저 효과죠. 작년은 네.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분기 굉장히 좋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미국하고 어떤 유럽 지역은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거 풍기 현상 때문에 아마 실적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운송비라든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의 총 네. 수주 잔고가 6년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전기차의 어떤 수주산 새롭게 수주한 것이 약 75%.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비중이 점점 높아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분기만 새로운 수주 잔고는 121억 불러서 전년비 10%를 증가했고 아마 총 수주 잔고는 약 410억 불러서 6년치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총 수주 잔고의 어떤 전기차 비중이 40%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신규 수주의 75%가 아마 전기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친환경차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간 매출액은 13% 증가한 7조 7,500억,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4,865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영업이익률은 1.7% 증가한 6.3%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기저효과로 두 자릿수의 어떤 높은 증가율이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매출액에 있어서는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변수 때문에 아마 어떤 그 예볼 때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영업이익에서는 또 해상 운임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커버가 될지가 아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마 한원시스템 지분 매각 관련 예비 입찰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이제 한원시스템이 1986년에 한라그룹 네. 그다음에 미국 포드사 합작으로 설립이 됐는데 아마 이제 외환위기 때 한라그룹의 보유 지분이 포드 계열사의 어떤 비스테온에 일단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2012년 비스테온이 지분의 약 거의 95%를 취득하면서 상장 폐지를 검토했지만 무산이 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비스테온 보유 지분이 약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와 네. 한국타이어에 이제 매각이 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행컴퍼니 보시면 이제 남양유업을 인수한다 여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한행컴퍼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2012년이니까는 결국에는 5년 이상 지났거든요. 아마 이번 어떤 지분 매각에는 아마 한국타이어 지분도 아마 같이 포함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한국타이어는 이제 우선 매수권보다는 동반해서 일단은 매도하는 거로 검토하고 그러니까는 한국타이어에서도 인수하는 어떤 옵션이 있는데 우선 네. 아마 여기서는 포기를 하고 포기보다는 오히려 아마 매도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하면 이제 뭐 세 개 그룹이 있는데 일단 한라그룹하고 산업은행 그 다음에 LG그룹하고 칼라의 사모펀드, SK그룹, 콘티넨탈 등인데 원래 이제 이 종목이 한라공조였어요. 그러니까 한라공조가 네. IMF 위기 때 이런 알짜 회사를 넘겼는데 이제 한라그룹 다시 찾아오려는 이런 어떤 노력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간에 6월 말에 이달 말에 예비 입찰을 서를 일단은 받을 예정이라 합니다. 네. 아마 한원시스템은 이제 전기차의 효율적인 열관리 시스템이 이제 납품이 가능한 글로벌 3대 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이미 시총 규모가 크고 가격 산정에 근거가 되는 납품처 물량 개런티 여부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납품처라는 게 항상 뭐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회사나 인수할 때 그런 리스크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크게 뭐 어차피 문제로 대두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마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16,000원에서 19,000원 상향을 했는데 지금 과거 5개년의 퍼라든가 PBR 일단 했고 그다음에 인플라이드 퍼는 30의 수준 조금 아마 높게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매출액 비해서는 이제 시총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네. 거의 시총이 9조 정도 이렇게 되고요. 네. 매출액이 6조 8천억, 영업이익이 3,158억, 퍼가 지금 여기에는 78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원시스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좀 파는 모습이고요. 네. 기관들도 뭐 투신사가 좀 사는 모습인데 하여튼 뭐 크게 뭐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투신이 아마 키가 되지 않는다. 사모펀드하고 아마 예상이 됩니다. 네. 주가는 일단은 어떤 매각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아마 돌파를 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21선만 돌파하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원 시스템 아직은 좀 애매한 위치지만 네. 지금 한 17,000원대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달 말에 뭐 예비 입찰 얘기 나오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몇 번 정도는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인데 키움증권에서 57,000원으로 일단은 목표를 상회하는데 네. 일단 삼성증권은 이제 하기 전에 일단은 올해 대형사 증권사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또는 IB 호조로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아우, 그래서 좀 뭐 그런가요? 네. 여기 뭐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우리 보시면은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일단은 네. 암호화폐 시장의 부진이 일단 주식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네. 해외 주식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1분기에. 네. 그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작년 4분기 대비 약 2배 정도 되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일단은 보여졌는데 2분기에는 주로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있는데 주 고객은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 대부분이 네. 20대, 30대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월달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약 7,420억으로서 전월 대비 약 14% 증가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IB 부문들이 더 이상 IPO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IB 부분이 일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증권업종 중에서도 삼성증권이 최선호주다. 해서 이익률, 창출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밸류에이션, 퍼가 4.5배.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이 또 좋고요. 그다음에 아마 또 NH증권은 이제 언급했는데 이제 옵티머스도 이런 관련 또 네. 이슈가 있는데 아마 NH증권도 일단 좋게 보는데 어쨌든간에 주요 대형 증권사 어떤 암호화폐 거래량을 봐서는 일단은 해외 쪽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리테일 어떤 수익도 늘어나고 있고 뭐 위탁 수익 약정 점유율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수익 비중은 일단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대형사의 IB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IB 수익 비중도 일단은 뭐 평균치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퍼는 뭐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 수익률 보시면은 한국투자증권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NH, 네. 메리츠, 삼성, 미래증권인데 그러네요. 1분기 실적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업수익이 6,100억, 그다음에 지배주 순이익이 2,895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큰 폭의 수혜를 보였는데 일단은 4월 달에는 거래대금이 추출했지만 네. 5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일간 거래대금은 30조 원을 탈취하면서 리테일 수익에 견조한 수익을 보이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증권은 좀 보수적이라 이런 부동산 PF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마 네. IB 쪽에서는 조금 수익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삼성증권은 이제 자산 관리 부분, 뭐 수익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펀드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그룹이라는 어떤 그런 그룹사 임직원 수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원래 삼성증권 자체가 원래는 태동이 삼성그룹의 증권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걸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국제증권 이게 한 80년대 후반일 거예요. 그때 이제 증권 붐이 일어나면서 네. 이제 삼성증권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국제증권이라는 어떤 소규모 증권사를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키워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증권이 옛날에 삼성증권의 모타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이제 54,000원에서 이제 57,000원 상향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미래에셋도 있고 뭐 여러 가지 NH 뭐 우리증권, 국민 KB증권도 있는데 그 중에서 탑 픽으로 일단 삼성증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수급은 뭐 일단은 증권주는 뭐 지수가 오르면 오르고 네. 뭐 빠지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삼성증권 그래도 차트 자체는 계속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시간이 남아서 일단은 네. 지금 5월달에 상승률 탑 30 종목을 한번 좀 가볍게 타치하겠습니다. 네. 일단 남양유업이 117%, 삼보산업이 112%에서 이거는 이제 이준석 관련주가 되겠고요. 카스가 이재명 관련주에서 전자제어를 하는 회사인데 107%, 대동기업은 일단은 103%인데 특별한 뭐 내용은 없는데 자동차 부품 이런 것 때문에 올랐고요. 삼성제약은 6월 6일 날 일단은 임상종양학회에서 췌장암 삼상 인상 결과해가지고 무려 100%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션스퀘어가 83% 메타버스 관련주가 되겠고요. 코레는 네. 카메라 렌즈인데 또 갑자기 느닷없이 바이오 센서 이용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기술 개발한 데 가지고 83% 올랐고요.
이르온은 이제 체제형 관련주에서 78% 올랐고요. 광림은 일단은 쌍방 그룹이 이스탄공 추진해가지고 네. 특장자 사업을 하는데 일단 네. 78% 올랐고요. 대한전선은 전력 케이블 사업인데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고 호방건설이 인수되면서 77% 올랐고요. 네. 선희 시스템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요. 위즈코프는 일단 일자리 관련주, 넥스타이 역시 이준석 관련주, 이현제약은 네. mRNA 관련주여 가지고 컨세션을 구성한다라 해서 올랐고요. 그렇죠. 특수건설은 이제 고속도로 지하 이슈에서 이제 보링 사업 수혜주, 아이즈는 역시 mRNA 관련주여 가지고 일단은 네. 올랐고요. KGTS는 폐기물 관련주여 가지고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성 이노베이션은 일단은 뭡니까? 이재명 관련주인데 또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네. 올랐고요. SMCNC는 역시 SM 관련주에서 그룹 순환주해 가지고 올랐고요. 이스타코는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SBS는 아시겠지만 이제 광고 사업이 좋아졌다라 가지고 네. 61%, K사인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 61%, 캐리소프트는 영유아 콘텐츠인데 중국의 산화 제한, 여기 잘못 썼네. 산화 제한 정책으로 해서 네네. 올랐고요. 대오에일은 일단은 알루미늄 관련주에서 원자재가 급등세인데 아마 남북 경업지로 또 엮이기 때문에 60% 올랐고요. 옵티시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가지고 57%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바이오틱스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중앙 에너비스트는 역시 유가 관련주에서 유가가 지금 67% 오르면서 올랐고요. 그렇죠. 이즈메이도 일단 카메라 모듈인데 윤석열 관련주, 한정기술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 이미지인데 VR 신사업 뭐 한정 관련 종목 아까 원전 관련해 가지고 51% 올랐고요. 화신도 자동차 부품 사업인데 일단은 결국에는 뭡니까? TSMC 관련해서 이런 게 어떤 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자동차 업종이 반등함으로써 50%.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상승률 3위 종목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네. 50% 이상을 기록하고 그러네요. 100% 넘긴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달에도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은 네. 이제 100% 넘는 종목이 나올 텐데 사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테마주들이 많이 형성하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좀 우리가 주린이한테는 좀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테마주는 약간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쵸, 예, 예. 네, 네, 항상 주의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끝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뭐 6월 달에 이제 오르는 거랑 빠지는 거랑 이제 네. 반반이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3,260을 돌파를 한다면은 네. 일단 의외로 또 큰 장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좋은 흐름 계속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동기 전문가님께서 예전에 픽해 주셨던 히림이 또 좋은 흐름 보여서 수익을 가져가셨다고 또 시청자분께서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동기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네, 인사 나누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프닝 벨 2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